감사합니다, 팀. 이제 세이 플랫폼이라는 주주 전용 소통 공간을 통해 들어온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퍼 1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주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로컬 시스템과 L2 기술 발표에 따라 2025년 이후 자동차 보험을 출시할 주들의 숫자가 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빨라질까요? 더 빨리 출시될 신제품이 있나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의 운영 레버리지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운영 레버리지란 회사가 성장할 때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극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페이퍼백님. 로컬 플랫폼은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있어 엄청난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업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로컬은 우리가 부르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의 노코드 보험 상품 제작 도구입니다. 노코드란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도구 덕분에 우리 팀은 코드를 짜거나 배포할 필요 없이 보험 상품과 고객 경험 전체를 구성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컬은 조립식 형태인 모듈식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미 비즈니스의 일부 부문에서 활용되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예전에 몇 주씩 걸리던 프로세스가 이제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엔지니어링 팀이 더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보험 상품의 개선이나 테스트의 많은 부분을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도 상품 기획팀이나 보험의 위험을 계산하는 계리팀이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퍼백님은 최근 이사회 멤버로 페이팔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와 메타의 인공지능 제품 부사장을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회사와 파트너십 계획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페이퍼백님 제프와 프라샨트를 이사회에 영입한 이유는 그들의 전문 분야인 인공지능과 브랜드가 레모네이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프와 프라샨트는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샨트는 메타의 인공지능 제품 부사장이며 그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부사장을 역임하여 최첨단 인공지능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프는 페이팔과 벤모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이며 이전에는 에어비앤비의 마케팅 총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오래 지속되는 소비자 브랜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즐거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과 관점은 우리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끄는 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 두 회사와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영입의 이유는 기업 간의 협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의 전략적 전문성 때문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인 FSD의 미래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제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이 널리 보급될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낙관론자들의 예측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 오면 기존 보험사들은 위협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미래는 주행거리당 가격을 책정하고 사람이 운전한 거리와 시스템이 운전한 거리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사용 기반 가격 책정인 UBI와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유연한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에 정확히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는 오래된 구식 시스템이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연동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최근 테슬라의 API와 직접 연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동의하에 차량에서 직접 주행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에 꽂는 장치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 여부나 더 정확한 주행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세한 원격 측정 데이터인 텔레메트리는 자동차가 더 똑똑해지고 자율주행화됨에 따라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데이터는 오늘날 우리의 가격 책정과 보험 승인 정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FSD 시스템의 진화 과정을 직접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FSD 운행 구간에 대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시점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동이 사용 기반 가격 책정과 시스템, 주도 가격 책정이 일상화되는 미래를 위한 초기 기초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플랫폼은 이미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 분석가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 고객의 약 절반이 기존 레모네이드 고객이었고, 따라서 사실상 고객 획득 비용인 CAC가 들지 않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자동차 보험 고객의 대부분을 비용 없이 확보할 계획인가요? 그 50% 비율은 지난 몇 분기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좋은 수치이고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비용 없이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은 고객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우리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가진 복합보험 가입률이 5%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꽤 오랫동안 매분기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50% 내외의 숫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 고객들은 획득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놀랍습니다. 이들은 손실 발생 패턴이 훨씬 좋습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적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객으로 데려오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품을 이용하다가 자동차 보험까지 가입하는 교차 판매 고객들은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CAC가 없는 고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CAC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보험 상품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고객들이며 거기에 자동차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50% 이상의 고객이 이런 방식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큰 성과이며 항상 우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우리가 직접 마케팅 타겟으로 삼는 부분은 덜 유기적이며 우리가 마케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확보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쓸수록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보험 수수료 수익 항목을 보면 3분기에 이익 공유로 인한 추가 수익이 있었나요? 재보험사에 넘긴 보험료 대비 수수료 비율이 평소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의 대부분은 손해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분기에 손해율이 기록적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료는 손해율에 따라 오르내리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율이 정말 좋아지면 수수료는 상한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의 주요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수수료 수치는 회계상의 차이 때문에 실제 수수료율과는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 분기 실제 재보험 수수료율은 약 28%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 방식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에는 24%로 나타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년 대비로도 이전 분기 대비로도 몇 퍼센트 더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공헌 이익률 효율성이 인상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긴다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인공지능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성장과 이익 개선 사이의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은데 비즈니스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철학적으로 성장에 더 집중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에게 질문합니다. 3분기 운영 비용이 전년 대비로도 이전 분기 대비로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술 비용과 일반 관리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 분기 비용 측면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은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의 거의 모든 항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보험사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손해조사비인 LAE를 강조해 왔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기존 업체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총이익은 10배나 늘어났지만 직원 수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덕분에 엄청난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객이 레모네이드를 경험하는 전 과정을 보면 어디에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팀이 언급한 마케팅 비용의 90% 정도가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됩니다. 약 50개의 머신러닝 모델이 고객 한 명당 기대 수익과 획득 비용을 예측하여 비용 집행을 최적화합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오면 상품 추천이나 다른 추가 가입 권유도 인공지능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객 지원이나 보험금 청구를 할 때도 대부분의 청구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본다면 우리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코드의 대부분도 이제 인공지능이 작성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빨라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계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지만 우리가 보는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은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우리는 내년 4분기에 영업이익인 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예상이었고 이제는 외부에서도 왜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수익성 지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 같은 다른 지표들은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적화하려는 것은 전체 총이익 달러 금액입니다. 전체 총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는 손해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객 유지율이 높아진다면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체 이익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총이익 달러를 극대화할 것이며 그 부분에서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 목표는 확정적이며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분기의 비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분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적인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을 위해 좀 더 지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다른 곳에서 효율성이 발생하여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팀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약간 상승한 면도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에서는 이자 비용이 늘었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의 약 8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성장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용 관점에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현금 흐름이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회사 전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제 수수료 같은 자잘한 비용 변동도 있었지만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비용은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면서 매출은 30% 이상 성장하는 구조를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 통화 때보다 4분기에 더 많은 성장이 계획된 것처럼 들립니다.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좋았던 것에 비해 전체 연간 보유보험료인 IFP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분기 성장을 미리 당겨온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이던스를 보면 다음 분기에 성장세가 30% 아래로 약간 둔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학적인 계산이 맞습니다. 특정 분기의 핵심 지표에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 우리는 그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을 어떻게 할지 평가합니다. IFP 수치는 신규 판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포함합니다. 마케팅 지출과 신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 유지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3분기 결과는 아주 좋았지만 4분기 전체를 내다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숫자를 잡았습니다. 반면 실제 벌어들인 보험료나 매출 항목에서는 3분기의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4분기의 추가적인 성장세도 반영했습니다. 지표들 사이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평균 보험료인 ADR도 지난 분기보다 개선되었고 진전이 보입니다.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주택보험 갱신을 거절했던 효과도 있겠지만 고객 유지율도 연초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하시나요? 이번 분기에 30% 성장을 넘겼는데 연말에 특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가시성이 꽤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택보험 포트폴리오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해율 같은 기본 지표들은 아주 좋지만 우리가 책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부르는 부실 고객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정리를 하면서도 30%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낙관적이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4분기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치를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우리의 4분기 가이던스 상단은 3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에서 30% 사이의 성장을 제시했으므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2개월간의 손해율이 이전의 목표로 했던 73%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험 구조의 변화와 총이익 극대화 전략을 고려할 때 여전히 73%가 적절한 목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목표치를 더 낮출 계획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목표 손해율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손해율은 고정된 목표 결과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절 레버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이 매우 높고 다른 비용 구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분석가의 날에 길게 설명했듯이 레모네이드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가격을 1%만 낮춰도 가입 전환율이 5배씩 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시장이나 세그먼트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손해율의 압박이 가해지겠지만 예를 들어 고객 확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동차 보험 고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73%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획득 비용과 관리 비용이 거의 없다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손해율이 90%가 되더라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자유도는 기존 보험사들이 따라하기 매우 힘든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총이익을 극대화하는지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얇은 마진으로 많이 파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상품이나 마케팅 캠페인마다 가격 민감도가 다릅니다. 결국 분기마다 보고되는 손해율은 이 모든 것들의 합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해율을 하나의 큰 목표 수치로 보기보다는 제품별 지역별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